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주원 건축과장과 안용건 환경관리과장은 5급 성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 및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입니다.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무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현철 교통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남민 맑은물 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 건설하청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정구와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하갱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 공공시설 추진단장입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은 5급 성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소속 과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경수 자연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예, 안용건 환경관리과장은 5급 성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환 수도과장입니다. 조혜구 정수과장입니다. 김애동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매립장 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19일, 22일, 24일, 3일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 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에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진주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모영 위원장님과 최민국 새로 오신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최고 다선의 우리 서승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규수 의원님, 신영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단독 발의한 진주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명 싱크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조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또다시 지난 5월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는 이 땅끄짐 현상입니다. 땅끄짐 현상은 지하의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수 등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어 공간이 생김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도 우리 시의 노후된 하수도의 누수로 인해 지층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노후관을 교체하고 지반을 단단하게 하면 되지만 땅속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땅끄짐 현상은 산업화 이후 도시 개발에 따라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하 매설물이 많아짐에 따라 불급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6년 1월에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땅속 상황을 알 수 없다 하여 우리 가족과 시민 안전을 담보로 그냥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진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하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과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지하 안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1조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의 공동조사를 포함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을 종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지하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 역시 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발의 전 담당 부서인 시민안전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개발에 따른 지하 시설물 증가와 이에 따른 땅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강진철 의원 단독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한 집안 침하 현상에 대비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지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례안은 집안 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을 위한 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진주시 공용 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공용 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의 공용 통행로 유지 및 안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 통행로의 유지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주시 주택가 골목과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많은 공용 통행로는 사유지 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이들 도로의 유지 보수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오랜 사용이나 나무 뿌리 등으로 파손된 도로 및 인도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에 속한 도로라도 공용으로 사용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공용 통행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용 통행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통행로 안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이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시민안전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 시민의 안전을 최우수로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행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규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조의 정의에 보면은 공용 통행료란 일반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차량이나 제한할 수 있는 토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우리 진주시의 어떠한 구체적인 위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사례가 될 만한 구역이 어디가 말씀 예를 들수 있습니까? 신안동에 가면은 그 흥안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거기에 있는 도로와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서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제약 없이 이제 그 통행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일단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용으로 이용을 하긴 하지만은 그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신안동 흥안 1차, 2차, 그 다음에 거기에 주공 1차, 2차 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요 신안 흥안 1차랑 신안이랑 흥안이랑 그 사이길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지금 이제 그쪽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안동도 팽거동도 거의 그 시가지가 조성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 시기와 비슷한 데는 그 아파트 부지로서 그 공용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이규섭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공용 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진주시의 공용 통행로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유지보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동조례안의 내용이 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 공용 통행로로 활용되는 도로 중에서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보조금 등의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 지원에 따른 공용 통행로의 경우 항시 도로의 개방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사료되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동조례안에 의한 비용 추계는 비용 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재 사업 규모가 명확치 않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진주시 공용 통학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발의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소관부서 시민안전과하고 우리 발의자이신 우리 이 교수님하고 상당한 많은 의견이 조금 있었다, 그죠? 지금 예. 많이 이제 좁혀졌죠.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맨 마지막 부수 의견 검토에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받는 공용 통행로의 경우 항시 도로의 개방 의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나 예. 개인들이 만약에 도로를 개방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고 보조금이 가지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목적 자체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시민의 혈세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 한두 군데 아니면 어쩌면 또 나중에 또 한 10군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아파트 단체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게 그분들하고 어떤 우리가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만큼 그분들에게 대한 확실한 어떤 다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관련 뭐 동의 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협의 기구를 통한 그렇죠. 의사 결정이 된 내용을 진구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좀 그 짚어가지고 혹시 또 이 다른 부분 그 예산을 집행했었을 때 네. 좀 그 우리 그 또 다른 또 주민과 주민들끼리 갈등 관계가 안 생기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행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공용 통행로가 우리 사유지에 위치할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거든, 그죠? 네네. 그럼 이게 우리가 사유지에 대한 어떤 지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 근거라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무의 범위 자체가 지방자치법상 범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근거로 마련이 된다라면 지방재정법상 그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지라 하면 일반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명의로 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 조례 발의 과정에서 이제 부천시의 사례를 볼 때는 그 단순히 이제 사유지나 개인 다수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도로와 도로를 이어주는 간선 도로와 사유지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로 아주 한정을 해서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라고 말씀하시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와 연계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유지 내에 공동 통행로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지원이 되고 했을 경우에 예,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소유자하고 뭐 동의 여부가 성립돼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럼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전혀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통 그 주민들의 그 재산권이라든지 권리 의무 관계를 보면은 예. 그 법률에 위임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조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경우에 그 비근한 예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한정해서 재난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동구 내에 도로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 이제 유사하게 생각하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간선 도로와 사유지 도로 간에 연결되는 도로에 한해서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걱정하시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느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 공동체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해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서류를 진구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와 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예. 우리 구도심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건 간선도로와의 연결 구간이라고 네. 하셨고 예. 우리 동네에 가면 소방도로하고 골목 사이에 어떤 연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유지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가 되게 많이 있는데 예, 예. 이게 일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나 착각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 부분이 심 우려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집행 과정에서 이제 범위 자체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예, 예. 그런 그런 부분이 좀 부분은, 명확화되어야만이 예, 예. 이게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될 예,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65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5호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광고물 지정 개시 시설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8조의 제목과 본문에서 현수막 지정 개시대를 광고물 지정 개시시설로 개정하여 위탁 가능한 광고물 개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개시시설의 위탁에 대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탁 사무 업무 중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택시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위탁 사유는 기존 동진택시 및 일진교통에 위탁해오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평진 조례 제12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2024년도 기준 연간 31억 9,200만 원이며 25년 위탁 운영비는 위탁 경비 산출 용역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 모집이며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조례 제12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따라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위탁 운영 현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관리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66호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관리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자전거 대여소 정비소 설치 및 운영, 진주시 사무 위탁조례 제4조 위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로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관리 운영사업 전반이며 위탁 대상 현황은 난강변 오목교에서 와룡지구 충무공동 등에 위치한 스테이션 35개소와 자전거 350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갱신 가능하며 위탁 사업비는 4개월 기준 1,806만 1천원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기존 공영 자전거 유인대여소 4개소를 위탁 운영 중인 진주지역 자활센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4년 8월까지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및 자전거 제작을 완료한 후 9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 시스템 관리 위탁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었습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 시스템 관리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67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7호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유지 숲길을 이용하며 민원 발생 및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유지 공공이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숲길의 원활한 관리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목적과 시장의 책무, 숲길의 조성 및 편의시설, 방범시설 등 설치, 숲길 활용계약 및 지원, 홍보 및 포상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4쪽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방범시설 등 설치 관련 개선 의견이 있어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 이유가 사유지 공공 이용에 관한 이 사항 때문에 이제 조례를 규정한다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 진주시 인근에 많은 우리 산을 가다 보면 숲길에 사유지가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도로까지도 더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CTV라든지 이런 방범 안전에 대한 것에만 이거 한정된 것입니까? 지금 이제 방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CCTV 설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에 주변에 가면은 경계를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주려는 그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련해주기 위한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유지 어떤 편의상 뭘 요구를 하시던 거예요? 경작을 하거나 이런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단순한 거다, 그죠? 예, 좀은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또 주요 시설이나 이런 데 우분화 되는 데는 방문 시설을 좀 설치를 하면서 CCTV라든지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진주시나 산림청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또 이 관리하는 산들이 있지만은 또 사회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93% 정도. 지금 현재 등산로가 387km인데 거기서 사유지가 약 93%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올 초가 한번 우리 그 신안 평거동에서 우리 한번 또 그 인사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죠? 인명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죠? 내가 그 실종 사고 해가지고 그 결국은 조금 안 좋은 결과로 그건 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분에 대한 아까의 안전사고, CCTV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그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 시설 등과 약간의 편의 시설 등은 충분히 저는 이런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그러나 과도한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예산 조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구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혜자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진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항준규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되 100만 원 이하 예산에 대해서는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기타 부담금으로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국유지 사용 변상금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 총계는 1,53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억 4,5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입 48만 8천 원이 증가하여 13억 4,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19억 5,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지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767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국유지 사용 변상금 납부 요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주약동 한주 럭키 아파트하고 철도 문화공원 사이에 지금 포장된 그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도로하고 철도 공원 안에 부지가 일부 그 국가철도공단 소유 필지입니다. 한 20필지 되고요. 총 면적은 1917제곱미터인데 이 필지가 1900년도 초에 아마 포장이 돼가고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사용을 했는데 철도 문화공원 그 부지에 속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단 사용을 한 결과 변상금 5년치를 먼저 납부를 하고 내년에 그 보상비를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5년간 변상비 3,500만 원을 일회총액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기 위한 한 가지 요식 행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민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진주에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 같은 거는 되십니까? 이게 기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상금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변상금은 그 국유재산법에 보면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 해도 최년 5년간을 정산 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1990년부터 1년 단위로 임대료를 계산해 갖고 하면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간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 해봤더만 9,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현재 같은 이런 그 우리 도로나 뭐 땅이 얼마나 진주에 일이 있는지는 파악은 아직은 안 돼 계시네. 예. 그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 갖고 해야 되는데 또 재산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리고 많이 뭐 필요합니다. 수년 정도는 크게 우리가 변상금에 대한 그 금액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변상금 자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 진주시 소유로 갖다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조건으로 이렇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하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청과장 김도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하청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강연옥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원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준형입니다. 조규정 산단조성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청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청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리지 설치 사업으로 3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확장 사업으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2,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1억 500만 원이 균특으로 전환되어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교부로 7,600만 원을 추가된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하천 준설 사업은 도비보조금 2억 4,200만 원이 교부되어 4억 8,400만 원이 추가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는 도비보조금 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100만 원이 추가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대상지가 올해에는 없어 8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제방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출입 차단시설 설치는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이 교부되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곡 강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은 하천정비사업으로 경상남도 2024년 1차 특별조정 교부금 4억 1천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에 국고보조금 1억 9,4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미천 뻘땅지구 일반 하천정비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5천만 원이 교부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 강석지구 일반 하천정비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교부되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동 대동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 정촌 봉동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 원,
맹석 안골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 원, 총 12억 원을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한 전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납금 3억 원, 202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반납금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 4천만 원, 2023년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요번에는 뭐 하천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예산이 추경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하천에 우리가 지금 화장실이 좀 많이 설치돼 있죠, 그죠? 예, 예. 요거는 뭐 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요 낙동강 환경유익청하고 예, 협의가 협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예. 이제 하수 시설 자체가 갈로가 예. 매설이 돼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 협의 사항에 지금 뭐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은 건 없고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하천 둔치에 어떤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일단 낙동강유 행정청하고 협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예. 그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난강댐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까지 보면은 화장실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구간에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파크 골프장을 이제 신설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거기에서 또 뭐 화장실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를 좀 감당을 못하는 구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특히 저 희망교 근처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 희망교 밑에 운동 시설을 갖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운동 시설 부분이 거기서 파골퍼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갖다 다른 데로 좀 옮겨주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건설 하천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둔치 관리 부서고 예.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 시설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그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협의 사항은 되겠죠, 그죠? 예, 예. 관리 주체가 예, 그렇습니다. 하천 관리과니까 예, 예. 뭐 고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 팽거무도에 있죠, 그죠? 예. 예, 팽거무도에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또 이 수요를 갖다 다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가지고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진철 위원. 예, 강민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규수 위원과 같이 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주시 우리 난강댐에서 밑에 이제 하루까지에 된 있는 우리 저 파크 골프장이 정식적으로 지금 현재 허가난 게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국도관리청 협의해가지고 그 준공이 난 게 5군데,
우리 시에서 이제 일시 점용을 해가지고 두 군데 가지고 총 7곳입니다. 일시 점용한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 상평하고 도동입니다. 상평구장은 신물임 되지 맞은편에 있는 게 예, 상평이고 예, 그렇습니다. 도동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저 하대동 쪽입니다. 하대동 밑에 그거는 아닙니까? 그럼 예, 우리 예. 지금 5 일단- 군데가 난 게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 신안, 팽거, 또 칠암, 칠암은 경상대 앞에 오죠. 예. 송벽, 송배, 와룡, 와룡, 예, 또 5개 아닙니까? 신안 팽거는 같이 분리시킨 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안 팽거는 그러면 진주 대전강 고속도로 그 기점을 해서 위로 밑으로 그래 분리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두 개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인정해 준 그 아까 두 군데가 아까 상평 도동 예, 예. 그 상평 도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일시 점용을 한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습은 할 수는 있지만 홀컵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그걸 갖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단속을 한 이후에 또 파크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단속하고 또 설치를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시 점용을 시에서 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 그런데 이제 점용을 해주다 보면 시민들은 이 일시 점용이 아니고 이것이 상용화 되는구나, 상설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다 그렇게 이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제 이제 연습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알고는 계십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일단 홀컵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좀 지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몰래 홀컵을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하천법인지 모르지만은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군데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60km 이내 쪽에 이쪽에 했을 때는 하천을 해서 파크 골프장을 5개 이상은 더 이상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예, 이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다른 그런 경우에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궤도를 갖다 내려가 주면은 일단 그 구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구장 정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진주시에서 일시 점용 허가를 해준 부분까지 불허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이상은 제가 허가를 지금 현재 낙동의혹 환경청에서 안 해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파크 골프의 수요를 갖다가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천을 이용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 점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는 안 들겠죠. 설치비만 필요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하천 과장님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도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아까 화장실 문제는 또 우리 하수 시설과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좀 관리란다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본질을 한 게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5억 돼 있다, 그죠? 예, 예. 이 건은 정확하게 어떤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182개소 우리 진주시에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1개소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하는 용역 과정에서 이제 청량비하고 이런 부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182개소에서 21개소 한다는 소리는 이것이 이제 단위적으로 한목에 다 못하고 단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연차별로 하고 연차별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한다 하는 돈이 작년에도 같이 한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 예, 작년에 올라온 거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청량비하고 이런 그 부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행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이규섭 의원님하고 강진철 의원님 이렇게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하나 추가적으로 예, 예. 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지금 진주에 5개소 이렇게 박구 골프장 이렇게 그 낙동강 환경유역청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5개소에 지금 전부 아까 우리 이규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아까 이 질의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보면 희망교 밑에 그 바깥 골프장 이렇게 다시 개설해갖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앵코 아파트하고 저 신안동 거기 체육시설 있는 쪽하고 이 구간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죠? 예. 거기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교 밑에는 많은 분들이 그 바깥 골프를 이용하시고 이제 그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셔도 화장실 이용할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본 의원에게 되게 접수된 게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규섭 의원. 예, 과장님 3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은 하천변 산책로 출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 추경 1회 성립 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예,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성립 전 예산 그 서명 사인 받으러 왔을 때는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매칭 사업 맞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때는 뭐 전액 다 도비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예 사인을 한 건데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매칭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다 그지? 예.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우리 저 난강에 이제 121개소, 예. 영천강, 가자천, 갈전천, 하계천 해가지고 한 86개소 정도 됩니다. 뭐건뭐한 200 예, 그렇습니다. 여소개 된다 그죠? 예, 예. 여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예, 한 돈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지주가 있는 게 하고 또 지주가 없는 걸 우리가 신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정확한 금액은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설치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제 그 난강에 이제 접근하는 구간에 이제 계단이나 또 그 보행 동선이 있는 구간에 다 설치를 하고 그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구간입니까? 내려- 아니면은 뚝방길에 설치하는 뚝방길에 거의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뚝방길에 설치를 하는데 예, 내려가는 쪽을. 이거 저 서명할 때 그 올라오는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안 됐습니까? 일단 그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렇게 우리가 현장 여건을 보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부분을 왜 그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호우주의가 만약에 내렸을 경우에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저 인력으로 이제 기간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를 하는데 요게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사용을 그 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가고 비가 오는데 뚝길에 통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일단 하천 둔치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우리가 차단을 하고 아니 예. 그 하천 아니십니까? 뚝방길을 가다가 저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할 때 그걸 호우주의보가 왔을 때도 지금은 뚝방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게 그래 말이 되느냐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그 뚝방길 자체를 갖다가 보행이 안 되게끔 사전적으로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지
아래쪽에 설치를 하면은 뚝길은 다 걸을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평상시에 이걸 차단을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비가 그리 많이 와갖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밑에 못 내려가게끔 설치를 하는 건데, 그럼 원천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좀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천 뚝마루 같은 경우에는 홍수 계획선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뚝방으로 그 둔치 쪽으로 내려가는 걸 갖다가 차단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때 이거 추경이 아니고 승입지 예산 사인할 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제가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팀장님, 예. 팀장님, 단서조항 안 달았습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단상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죠. 하천관리 팀장 이준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하천관 그 출입 통제 시설 설치하는 목적은 이제 이규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구역 내에 그 시민들 보행 안전에 대비해 가지고 호우 특보라든지 호우 경보 시에 그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립지원 결제 받을 때 제가 이제 의원님하고 협의했던 내용대로 지금 뚝마루 내려가는 뚝마루에 진입하는 그 고다 통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청인 낙동강 유익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된 상황에서 이제 점령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제방에서 뚝마루 내려가는 것을 제어하는 걸로 지금 그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낙동환경유익청에 뭐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뚝방길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어디가 나릅니까? 우리가 날 아닙니까? 진시가 날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협의 안 해도 아니습니까? 진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길은 뭐냐면은 낙동환경유익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냐면은 사용 승인을 갖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뚝마루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암 그 진양교에서 저희 금상교 그 구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 승립전 사용하는 예산 구간은 의원님 그 요청하신 대로 해가지고 그 뚝마루로 내려가는 거에 다 통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 승립전 예산의 상황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팀장님, 예. 그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차단봉을 갖다가 뭐 올라가는 데 설치를 하든 아니면 내려가는 데 설치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호우경보 내지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 쪽으로 내려가다가 인명사고가 날까 예방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애초에 뚝길, 그러니까 뚝길 자전거 도로나 보행 도로나 뚝길 자체를 올라가는 걸 갖다가 원천 차단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이 경고 사항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게끔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통제부서인 재난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좀 뭐냐면은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물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 그 염두에 두고 그 계획 잡을 때 나중에 그렇게 계획 잡은 거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철입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우리 안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 차단 설치기가 총 몇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난강 같은 경우에는 121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하천에 86개소 그렇습니다. 121개 86. 그러면은 총 200개
정도. 예, 그럼 지금 우리 7,800만 원. 예, 예. 그럼 개당 얼마 칩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칩니다. 300만 원? 아니 30만 원. 30만 원? 계산대 보십시오. 한 39만 원 정도 친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1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언제든지 설치하고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걸 한번 설치하고 나면 계속 보관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아니 이제 그 지주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 띠를 그 지주에다 감아 놓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하천 내리막길이든지 올라가는 데든지 간에 물론 하천 내려가는 데서는 아까 낙동강 유역청하고 이 관계가 있었지만도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 진주시 소유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맹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인이 다시 352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남 항공 국가산단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영역 이 건에 대해서 저 말씀하시기를 사업의 이 필요성이 우주환경시험시설이나 서구경남공공병원 국가산단 입주로 실질적인 기업 유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적기에 공급하고 우주항공충 유치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위한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한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단 저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 업체를 파악을 하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한 7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2025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그 2,000개 정도로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항공청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인데 일단 이게 이제 우리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조사를 결과를 했는 거라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신문 보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 선제 대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지금 우리 그 항공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대축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상 공급 면적도 적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병원이라든지 우주항공시험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지금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주지만은도 어떤 뭐 면적 규모라든가 그럼 가압지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압지시설 할 때 기본적으로 볼 때는 한 면적을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제 100만 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25만 평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을 갖다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즘은 그 평이라 소리는 안 쓴다만 우리 편의성 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25만 평이다. 그러면 차로 50만 평은 더 지금 확보를 할 예정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50만 평을 한다면은 위치는 나는 이 주위에 될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기반 시설하고 같이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현재 우리 25만 평 경남 항공 국가산단 이 계획도 처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먼저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을 잡고 예, 확정되니까 예, LH에서 예, 개발을 한 겁니다. 개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처음에 우리가 100만 평을 계획을 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국토부에서는
25만 평만 우리 진주시에 이제 인정해줬죠. 항공산단 자체가 이제 사천하고 우리하고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은 몇만 평 같습니까? 우리하고 같습니다. 25만 평. 25만 평. 그러면 처음에 100만 평 계획을 잡았던 것이 그 국토부에서는 25만 평을 쉽게 해서 50만 평을 잘라서 내려오고 그다음 사천과 우리와 같이 25만 평수로 나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선제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시점에서 꼭 이를 잡았을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그 선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을 한 이후에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25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 보급률, 분양률 예, 몇 예. 프로입니까? 우리 32.4%입니다. 자, 지금 32.4%죠. 예. 그러면은 우주항공청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시작한 게 약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추진해 갖고 지금 행기 지금 32%인데 만약 우주항공청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항공청이 진주로 진주 사천호 오게끔 돼 있었다가 보더라도 만약에 안 왔다면은 그럼 32%밖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타 기업 체달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그 업주들은 우리 진주 사천을 가면 항공청이 올까 안 올까 싶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서 가라면 지금 현재 진주에 폭발적으로 기업 유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진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산단을 조성을 하는 거지. 그래 제 말은 이때쯤 되면은 최소한 한 70%나 80%는 저는 분양률이지 대수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폭발적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산단 유치를 하는데 소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걸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게 됐다. 이거는 좀 뭔가 조금 이 계획 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면은 LH나 우리 기재부에서 아니 LH가 아니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뭔가 이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 어떤 그 데이터가 있다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인근 사천에서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사천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겠다 그는 그는 참 괜찮습니다만은도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뿌리 산단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년 가까이 돼 있죠. 뿌리 산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뿌리 산단 분양률이 몇 프로죠? 지금 92%입니다. 이제 많이 올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될까 싶어서 뭐 이렇게 걱정 어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700개에서 2,000개로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약 한 300%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5만 평인데 32%밖에 안 됐다. 산술적으로 계산되면은 내가 볼 때는 25만 평만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50만 평이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뭔가가 다 수용 2,000개가 다 들어오더라도 지금 우리 32%는 소리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10개 10개밖에 안 됩니까? 산업시설 10개 쏘입니다. 의원님 저 염려하시는 대로 일단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면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으로서 국토부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압치시설은 지금 전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 아직 준비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한번 핀트가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가압 지시서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최민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강진철 의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강진철 의원님이 그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 700개 기업이 앞으로는 2,000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에서 그 뭐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700개에서 2,000개로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 이게 다 제조업 기준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항공 관련 업입니다. 항공 관련도 뭐 제조도 있고 지식 산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산업을 기반 제조업 기반으로 한 게 2,000개 가량 늘어난다는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우리 이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우주항공사업단이라든지 경제통상국하고도 뭐 그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협의 후에 이걸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확장 타당성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우리 추진하는 과정을 이제 그 투자 유치나 기업 통상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 서로 뭐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조성은 우리 건설하청가에서 하시겠지만 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진주 안 오면 헛방인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700개, 2,000개 이야기는 하시지만 사실 진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제조업 공장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은 1인 기업, 2인 기업, 10인 이하 기업들이 아마 대다수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 정촌 국가항공산단에 공장 말고 지식산업을 할 수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확장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예. 확장한 우리 산단 안에 뭐 이런 우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 우주항공 특히 우리 진주는 위성 특화지구로 또 지정되고 위성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산단을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성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위성 시장은 그 우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큰 공장은 많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오더라도 1인 기업, 2인 기업, 10인 이하의 기업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산단을 확장하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산단 조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업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단을 확장하는 방향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10 아니 의사 일정 조율 때문에 잠깐 시간 안 정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해 없으므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순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창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 팀장입니다. 도로가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1억 4,500만 원이 정액된 253억 5,8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도 변상금 1천만 원을 정액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제동 세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공사는 2024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고 법정 사무로 5년마다 실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예산 5억 원을 포함 총 1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 중간까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산 부동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 보상금 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 상단까지 2024년 1차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입니다. 지편 본강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7개소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중간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먼저 도로 보수 관리입니다. 잦은 강우와 무더위로 포트홀과 소성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소요되는 도로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비 7억 원을 정액 편성하고 관내 노후 도로 표지판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6천만 원을 포함 7억 6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속사교 외 3개소 보수공사 1억 8,200만 원, 남강 지하차도 발전기 설치 사업 8천만 원, 구 3개교 보수 보강공사의 5억 6,400만 원을 포함 8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위해 도비 1억 4,500만 원과 시비 3억 1천만 원을 포함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수곡 효자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리시 소요 예산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대동 숲속나라 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 사업에 편입 토지 보상금 부족분 3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락원 노인보호구역 내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 도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대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도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월강교 북측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도비 1억 4천만 원과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갈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충무공동 갈전초등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도비 1억 4천만 원과 시비 1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중간부터 365페이지 상단까지 2024년 1차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입니다. 상봉동 36통 보건대 주변 보도정비공사 외 국외소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양교 주변에 위치한 난강 지하차도의 안전한 통행과 돌발적인 기상 상황 대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통행 안전 위험 도로 정비 사업에 도비 2억 3,500만 원과 시비 2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안전법에 따른 법정 사무로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정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신마을 구지방도 청구호선 보행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산 용신마을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무지개 초등학교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을 포함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도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해빙기 포트홀 보수를 위해 도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00만 원을 포함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진주에 지금 지하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주에 지하철도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네네. 그 구법원 자리 앞에.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진주는 뭐 지하도가 한 군데 뿐인데 뭐 다른 쪽은 뭐 지하도가 또 많이 있는 데도 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뭐 지하도 참사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네네. 작년에 지하철도 사건이었습니다. 오송 사건이죠, 그죠? 네네. 그 전에도 부산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추세가 보니까 뭐 그런 지하도 참사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요번에 추경이 잡은 거 보니까 진주에도 요 지하도 관련해하고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발전기 설치, 요거는 기존에 발전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난강 지하차도에는 전기 시설로 해서 20마력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전기 설치 사업은 그 전기가 단전이 되었을 경우에 비상용으로 그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네. 그리고 일단 그 발전기가 있어야만이 그 물이 찼을 경우에 그걸 다 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이 되는 거고, 또 물이 만약에 차오르면은 일단 사람이 좀 뜬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걸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구명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거 지금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한 건이 더 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365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명봉 설치는 그 도비 4,400만 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지하도에 그 침수가 되면은 일정 수위가 올라올 때 주민들이 그 잡고 나올 수 있는 봉 설치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작년에 오송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그 위에도 법원 위에 도로에 보면은 그 구명환, 구명봉 이렇게 이제 구명줄 이렇게 다 설치를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하고 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자동 차단 시설, 이게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위험을 알 수 있는 시설이 2억 3,500이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65페이지 보면 네 번째 난강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승입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 이미 이제 완료를 해가지고 네. 일단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난강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 요거는 기존에 없었던 거죠, 그죠? 작년에 오송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예. 시에서는 저 차단 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 있는 이 시설은 이제 크게 높이가 이렇게 크게 돼서 안전 그 내용도 표시를 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형화가 된 시설이고, 우리 시에서는
차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기존 차단 시설은 이미 그 하나가 설치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요거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즘 뭐 안전사고에 뭐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인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었습니까? 과장님, 시골에 가다 보면은 도로 노면에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게 쓰여져 있던데 우리 진주에도 그런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노인 보호구역이 대충 있고. 예. 근데 이번에 저 나동 경대에서 내동으로 가는 도로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거기에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차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설이 있는 지역, 그 노인을 이렇게 몇 명 이상에 대한 노인이 있는 시설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9개에서 뭐 상락원, 청락원, 문산에 애인 뭐 노인의 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어르신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제한할 수 예, 있는 속도 제한을 예, 할수 속도 있는 제한을 거. 할 수 예.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일부 저 청촌의 소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그 노인 어르신 보호구역을 그 지정을 건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걸 좀 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네. 또 시골에 가보니까 도로 곳곳에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참 잘 돼 있다 싶던데 사실 내동 거기에는 대부분이 다 노인들이 삽니다.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아겠습니까? 예, 강진철 의원님.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제가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한번 봅시다. 359페이지 그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5억. 네. 이게 이제 연구 용역비다 그죠? 네. 이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그 도로법상에 대한 법정 사무입니다. 근데 진주시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이번에는 그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 교통 정체가 많은 구간 지금 그 아마 우리 도로과에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이 지금 저 신진주 역세권 그 우미린과 대시양이 입주하면서 그 방화교차로 그 주변에 정체되는 구간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양 오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포광장에 대한 부분 이제 교통 정체가 많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로 건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인데 지금 현재 뭐 도로가 계양 오거리도 그렇고 시포광장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방어교차도 다 잘 돼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뭐 계획을 잡는 게 있습니까? 근데 기존 시설이 다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방화교차로도 그때 당시에는 그 건설할 당시에는 그 통행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교차로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그 몇천 세대의 입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적인 건설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도로에 대한 진주시에 대한 건설 관리 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그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 방화교차로에 대한 뭐 직자 신호를 받았을 때 뒤쪽에 한 뭐 100m 정도 밀린다든지 하면 우회전 전용 차로를 뭐 하나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럼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5년마다. 5년마다. 네네.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이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이제 전체적인 진주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지금 진주에서 좀 그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뭐 추경호 상관없이 그 항상 그 많이 그 미국 관심을 가지는 우리 이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0호 광장에서 판문동 쪽이죠? 그 뒷길 그 우리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회도로 그죠? 네네. 예. 그 혹시 그 뒤에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서 나에게 개인적인 누군가가 민원이 한 두 군데서 왔던데 또 다시 그 다 혹시 도로 확장 계획이 또 있습니까? 그쪽에서 10호 광장 쪽에서 뒤쪽으로 예.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지금 추진은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그 도로가 예산 보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보상비를 편성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뒤쪽에 그 10호 광장에서 들어오면은 그 노인 복지센터 예. 그쪽 주변에서 뒤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 반영에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쪽인 거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혹시 그럼 우리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아니 거기 보니까 그 우리 뭐래죠? 요즘 큰일입니다. 제가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 분묘 있을 내지 뭐 그 해라고 거기 그 주차장이죠, 그죠? 그 주차장인데 그래 거기 지금 저도 그 주차장을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럼 그 주차장 사업입니까, 이 교수 의원님? 교통행위가 소관입니까? 일단은 저도 그 주차장에 들었는데 그 지금 도로 쪽하고 연결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기에 예?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시면 주차장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